연말 새해 끝자락입니다.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이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또 날씨도 엄동설한인데 한 걸음에 달라오신 지방연맹장님과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느라고 5대양 6대주를 뛰셨던 우리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께도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동시에 지난 시간 동안 5년여 시간 동안 또 앞으로 7개월 남은 이 잼버리 기간 동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잼버리 성공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우리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인사를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관계 우리 스카우트 회원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축사를 또 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인사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 것은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하나의 전조적인 현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제 영국 대사님을 뵀었는데 그 대사님께서 영국에서 5,500명이 그날 입국을 하는데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감심과 오늘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점검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더욱더 완벽한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상호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식 명칭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고요.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내년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장소는 이제 세계 잼버리 그 부지 그 새만금 지역에서 열리고요. 참가 대상은 14세에서 17세 스카우트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 규모는 저희가 170여 개국에 5만 명 참가를 이제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총 사업비가 현재까지는 이제 939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37억 원, 지방비 300억, 자체 수입 353억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제는 드로우 유어 드림이고 2023 더 큰 세상이 열린다입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은 뭐 개폐 형식을 비롯해서 가정 활동, 문화 체험, 행사, 각종 전시 공연 등으로 이제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관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이제 맡고요. 위원장은 이제 참고로 뭐 여가부 장관, 그다음에 김윤덕 의원께서 이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그 주요 사업별로 잼버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그 영내 그 활동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그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협업해서 4S ACT를 기반으로 한 약 100여 종의 이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S는 뭐 꿈 키움 잼버리, 스마트 잼버리, 뭐 안전 잼버리, 지속 가능 잼버리이고요. ACT는 모험, 문화와 전통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에 기반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예 프로그램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북 지역의 그 각종 이제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자연이라든지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금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잼버리 시설 조성 관련한 것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크게 기반 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약 205억쯤 되고요. 사업 내용은 이제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임시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덩굴 터널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덩굴 터널은 이제 그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그 폭염기에 이제 행사가 치러지다 보니까 어떤 행사 참가자들이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덩굴을 터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더위를 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착공은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이미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5월 달까지는 차질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집회장 조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사비가 30억 원인데 이거 아마 주요한 이제 그 개폐 형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들이 전 이제 참가자들이 다 모이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0억 정도 되고 이미 이제 이것도 올해 5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고 내년 5월까지도 완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잼버리 야영장 조성 관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기반 시설이 설치가 되면 그 위에 이제 상부 시설을 설치하는 게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사비가 약 108억쯤 되고요. 그래서 상부 시설에는 뭐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기본적인 이제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력 통신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12월달에 이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달에 이제 발주 그리고 그 사업 관련한 인허가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7월까지는 전부 다 이제 그 상부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소천의 과정 활동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에 직소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청소년들이 그 잼버리 기간 동안에 과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상 활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36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카누하우스라든지 수변테크, 탐방로, 수영장 뭐 이런 시설들을 이제 만드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올해 9월 말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고시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공사가 이제 착공이 돼서 마찬가지로 내년 7월 달에 이제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반 시설 공사라든지 그리고 상부 시설에 대한 준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는 크게 이제 차질 없이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대책 역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만전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는 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잼버리가 그 조직위원회라든지 한국 스카우트 연맹만의 어떤 힘만으로는 준비되는데 좀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 부처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많은 부처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정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잼버리를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끝나면 아마 토론을 할 때 각 부처에서 부처 소관별로 어떤 과제를 맡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실 것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이제 그 세계 잼버리가 뭐 범부처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거는 뭐 굳이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쨌든 이게 그 170여 개국에서 5만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이제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청소년 축제이기 때문에 전 부처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18년에 이제 새만금 지원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국가를 포함한 중앙행정부처에서 뭐 행재정적 지원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구로서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이제 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세계 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과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관련 부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부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를 11월 달에 개최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과제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이제 그 잼버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이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과제는 현재 7개 분야 29개의 과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가자 확대 지원이라든지 분야별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
그리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상품 개발, 그리고 잼버리 연계 첨단 기술 홍보, 그다음에 범정부 차원의 홍보, 참가자 편의 제공, 마지막으로 이제 내실 있는 잼버리 개최를 위한 재원 확보, 예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개 분야의 한 29개 과제를 이제 그 정부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32쪽에 보시면 이제 그 분야별로 세부 과제들이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부처, 요걸 이제 추진하는 부처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쪽 보시면은 그 이제 주요 중점 지원 과제 추진 현황의 계획은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거 이제 나중에 토론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참가자 확대 지원 관련해서 이제 교육부가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 안전대책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뭐 감염병 재난 안전대책, 치안 소방 해양 대테러 안전대책,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 시스템 구축 뭐 이런 분야별로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감염병 관련해서는 뭐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에서 이제 뭐 의료 체계 구축이라든지 응급 상황 시에 의료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있고요. 재난 안전 대책 관련해서는 뭐 행정안전부가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치안 소방 해양 대테러 안전 대책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국무조정실 등에서 이제 같이 협업해서 지원 과제를 이제 추진해 주시고 계시고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여가부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쪽 보시면 해충 모기 퇴치 방안 관련해서는 뭐 새만금 개발청이라든지 환경부 등에서 이제 이런 그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그 과제들을 이제 그 추진 중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상품 개발 관련해서는 문체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에서 각각 자기 부처의 어떤 그런 그 자원을 활용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협력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연계 융복합 콘텐츠 개발은 과기정통부에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범정부 차원의 붐 조성을 위한 홍보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여가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자 편의 제공 관련해서는 뭐 기재부에서 그 물품 반입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뭐 법령 개정도 도와주셨고, 그다음 법무부에서는 비자 관련한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증편이라든지 대중교통의 참가자들이 보다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교육부, 외교부, 과기정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참가자 편의 제공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이제 재정 확보 관련해서 5개 광고 사업 수익금 49억 원을 이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간략하게 그 조직위와 스카우트 연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잼버리 추진 준비 상황이랑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어떻게 잼버리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지원해주고 계시는지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나 자신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시민, 국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그리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하나가 되는 스카우트 유대감을 형성하고 전 세계 평화와 환경을 위한 선의와 실천을 교육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제25회 잼버리는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스카우트 8가지의 교육 원칙을 준수한 프로그램, 그리고 오직 전북의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가업에 대한 간단한 얘기와 함께 저희가 분야별로 주안점들과 현재 상황에서의 이슈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의 가업을 수행했는데요. 뭐 운영 총괄부터 홍보 마케팅까지 총 10가지의 가업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모든 것들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분야이지만 이 10가지는 전부 결과적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잼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준비 과정부터 모든 부처와 또 모든 관계자들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은 제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결혼식에 가도 음식이 맛있었는지가 제일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 잼버리에서도 사실 정말 먹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가정이 만족스러운 급식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참가자들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게 되고요. 성인 참가자인 IST 분들은 만들어진 완제식을 이제 급식 형태로 받아서 드시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급식 운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문화와 종교에 따른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취식도 아이들이 만들어 먹는 거 귀찮아하거든요. 이것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재미를 부여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의 식자재 공급과 운영용 식당, 푸드하우스, 식품 안전관리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정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저희 잼버리는 8월 달 폭염 속에서 바다 인근의 습한 장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말 안전한 급식 제공이 중요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거의 기본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도 그래서 사실 어떤 법적 기준을 굉장히 많이 검토했었는데요. 법적 기준을 준수한 식사 공간과 배식 공간, 조리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야 식품 안전 관리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획 수립하면서도 이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건 굉장히 좀 포스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할랄이나 코셔와 같은 이런 전 세계 문화들이 다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를 굉장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특이식을 준비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조직위 쪽에 문의를 했을 때 이 급식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류, 수급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요. 그렇다면 저런 대부분의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하는 것들은 거의 반년 전에 다 수급,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급식 업체의 선정이 정말 이제 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행사는 대한민국 특별법에 기반해서 하는 정말 글로벌 행사입니다. 그럼 이에 걸맞는 이 수준에 맞는 식사가 제공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그 식비로 잡혀져 있는 예산에서 시설을 조성해야 되는 예산을 빼고 보니까 참가자가 일식에 3,940원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금액은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떤 물류비 상승이나 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일까 하고 봤을 때 서초고의 급식 단가가 5,420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의 급식보다도 낮은 수준의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굉장히 좀 저희도 마음이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설 금액이 아니라 이건 음식 금액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시설이 정말 필요한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말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이런 것들의 또 새로운 준비를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기 대응 체계부터 의료 시스템까지 전반의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너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잼버리 내에서의 위기 대비 및 대응 체계는 물론 유관기관의 협조와 협력 체계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7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길다면 길지만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대학병원 원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앰뷸런스가 영예가정활동장에도 한 대씩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잼버리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앰뷸런스가 필요한데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앰뷸런스는 몇 대 되지 않아요. 전주에 있는 걸 전부 다 끌어온다라고 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이런 협력과 지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병원 역시도 허브 클리닉과 잼버리 병원 들어갔어야 됐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의료진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관련 부처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소방경찰서의 한라인 구축과 의료 관련 지원 및 협조 그리고 식품 안전성의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의 지원 이런 것들이 잘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위생 관리가 새로운 전략이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내용들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계획부터 지속 가능성 실현 방안까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요. 이 새만금 간척지는 기존에 있던 땅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땅으로 그 어떠한 기반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과 원상복구를 위한 시설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효과적이고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굉장히 걱정했던 모기해충은 이미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를 또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 두 번째로는 정말 지속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대한 새로운 물건을 제작하거나 이런 걸 최소화하고 임대물품을 사용함으로써 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이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환경 문제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민했었던 분뇨 수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매일매일 분뇨가 수거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20개의 서브캠프의 모바일 화장실에서요. 그렇다면은 이제 참가자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그런 방법을 잘 찾아서 이게 잘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수거가 되고 해야 되겠고요. 이 부분도 저희의 고민 사항인데 아까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자 보급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계적인 물자 관리 시스템 이 전략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은 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물자 구분 및 리스트업부터 물자 보급 관리 및 수거 계획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물자 리스트업을 하고 물자 보관 및 배근하는 방법 그리고 물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물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어떠한 물건을 개별적으로 발제하기보다는 좀 대형 유통업체가 선정되어서 한 번에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과 예산의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달청 물품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협약을 체계로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우리 잼버리에서도 같이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꼭 요번에 25회 잼버리만 특별한 점으로는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 최초로 세계 이 잼버리장을 모바일 지도로 만들고 길 안내 안내 서비스 그리고 영내에서의 셔틀버스 정보 제공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허브 및 서브캠프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기능적인 효율과 함께 주체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보시면 이제 잼버리 공동시설과 허브캠프 시설, 서브캠프 시설로 나누어서 운영의 효율성에 고려해 시설들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가자의 편의와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고 사실 또 예산의 어떤 제한도 잘 고려해서 편의시설이 도입되어야겠고요. 어떠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IST 분들의 좀 부담을 줄여드리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체계들을 구축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 위탁업체 직원분들이 직접 상주하는 시스템으로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 마케팅입니다. 고객의 스토리에 기반한 전략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봤을 때 그동안의 홍보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참가자 모집을 위한 스카우트 대원과 IST 운영위원들에 좀 집중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홍보 마케팅은 이제 참가 신청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좀 더 스카우트를 알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 스카우트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잼버리를 붐업하고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이런 타겟들로 좀 변경해서 홍보 전략이 좀 새롭게 진행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스카우트에 중점을 둔 잼버리 붐업의 관심 유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잼버리 25회 잼버리의 레거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에서 사실 전북 지역에 가면 잼버리가 열린다는 걸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수도권에서 뭐 길을 가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뭐 서울역에 갔다가 잼버리가 열린다는 걸 보는 건 아직 잘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좀 이런 수도권에도 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었으면 하고요. 사실은 홍보 비용이 굉장히 적고 많이 적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기 때문에 조직위만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기관들에서 활용 가능한 무예산으로 할 수 있는 홍보 루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영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10가지의 다른 다양한 분야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변화에 대응하는 영지 조성이 그렇기 때문에 야영장 조성의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다문화 참가자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이 꼭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 도입을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그때 그 판단이 있었거든요. 성중립 화장실이나 아랍권 화장실이나 장애인 화장실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치돼야 되겠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8월 폭염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조성되고,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모바일이 우리 친구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영내에는 와이파이 사용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영해가정활동장은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직이 내부에서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와 여러 기업들이나 이런 국회의원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영해가정활동장에도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좀 배치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참가자분들이 활동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조직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사실 오늘 굉장히 놀란 게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분들과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계획을 수립했던 것인가 하고 굉장히 벅찼었는데요. 이제 빠른 결정과 빠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으로서 끝까지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저희도 꼭 참석을 해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배려를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우리 각 부처별로 지금 중앙 정부의 5개 부처입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5개 부처와 또 행사 개최지인 새만금의 이제 이것도 중앙 부처죠. 새만금 개발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요 지원 분야도 이제 다양하게 많겠지만 좀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주실 텐데, 부처별로 5분 내외로 좀 설명을 압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육부는 크게 3가지 과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참가자 확대를 위한 노력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현장 체험 학습에서 이 세계 잼버리 활동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잼버리가 개최되었을 때 그 숙박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크게 3가지 부분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교육부의 부처의 특성이 있다 보니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요 타겟팅이 아마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 이 3가지 대상을 주요 타겟팅으로 하고 있고요. 기관으로 말하자면 시도교육청과 일선 단위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가자 확대를 위한 지원 및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지도하는 것 외에도 지금 이 잼버리 활동과 같은 어떤 대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인솔 지도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잼버리 참가 지도교사에 대한 어떤 그 보상 체계를 좀 저희들이 좀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학교를 통해서 가정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제 홍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부나 일선 교육기관, 교육청 홈페이지 또 SNS 등을 통해서 잼버리 관련 웹사이트 링크 및 제작 홍보물 게시, 학교 가정통신문 안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기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참가 지도교사의 시간에 근무 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 중등 학생들의 잼버리 현장 체험 학습 참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조금 야외 활동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내년 8월쯤이면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 중등 학생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에서 이
잼버리 활동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일 방문객 프로그램과 연계한 초중등 학생 현장 체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권 등 소요 예산 특별 부분 편성 교부 및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숙박시설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찍 입국하거나 늦게 출국하는 인원들이 혹시라도 숙박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학 기간 내에 미활용 대학 기숙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지역 내에 있는 대학 기숙사 등을 조금 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학 측과도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최 시기가 이제 8월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시기이고 또 참가자가 이제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각별한 재난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서 그 우리 행안부하고 경찰청, 소방청에서 준비한 재난안전 관리 대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행안부에서는 이 조직위원회가 수립한 이제 분야별 안전 상황 대응 매뉴얼을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설, 테러 등등 해서 10개 분야의 이제 기관별 임무, 역할 및 조치 사항 등에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잼버리 대회가 이제 시작하기 직전인 6월하고 7월에 이제 우리 행안부 안에 재난안전 점검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 점검과에서 사전에 2달에 걸쳐서 이제 안전 점검을 쫙 한번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재난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은 혹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 수습을 할 수 있도록 대책 기구를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초기에는 상황관리반 그리고 대책지원본부를 이제 구성을 해서 주간 부처를 지원을 하고 대규모 재난 시에는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이 잼버리 관련 경비 안전 이제 활동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위하고 경찰 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 이동 노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행사장까지 이제 교통 안전 관리를 하는데 필요하면은 에스코트까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 동안 이제 운영요원, 준비요원에게 변산에 있는 경찰 수련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72쪽입니다. 이제 소방청에서는 세계 잼버리 소방 안전 종합 대책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그 세계 잼버리 행사 기간 중에 비상근무 또 구조 구급 인력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북 소방본부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특별 경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잼버리 119 안전센터에서 1일 121명 장비 35대를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의용 소방대 안전순찰대가 하루에 3개조 90명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 동안에는 소방 지원 관련해서 1일 현황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방 안전 사고 예방 교육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요원들에게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소방 체험 부스 운영을 하는데 소방관 체험 그리고 심폐소생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참가자 대상 안전 교육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문체부라고 하겠습니다. 문체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점 지원 과제로 4개 과제가 되어 있는데요. 마스크 발언하실 때 마스크 잠시 벗으세요. 4개 과제로 지금 중점 지원 과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저희의 어떤 그 과제 목표는 일단 해외에서 약 5만여 명의 분들이 저희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러니까 한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 한국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인상을 가져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 문체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해외 참가자 국내 관광 지원인데요.
저희 이제 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현재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행사 이외에 저희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관광 상품들,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좋은 경험, 인상이 남도록 하려고 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회 기간 중에는 한국관광홍보관을 저희가 그 대회 기간 중에 운영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실제 지자체하고 관광 상품들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관광 상품들은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으로 아마 관광 상품들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전 세계 33개 해외 지사가 있습니다. 그 지사를 통해서 사전에 그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미리 좀 알려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K-팝 콘서트 개최 지원인데요. 이거는 아마 이제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의 사실 주체는 청소년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저희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실 관련 사업 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총 4건의 콘서트 행사를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국비 집행 차원에서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한 4번의 정도의 저희 K-팝 중심의 한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잼버리경 국립문화시설 이용인데요.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저희가 그 K 스포츠의 일환으로 그 태권도와 관련된 그 우주 태권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좀 실무적으로 진행이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거는 태권도원에서 여기는 이제 객실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숙박 차원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차원에서 현재 20% 감면을 해주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에 구체적인 국가별로 구체적인 사람 수 이제 뭐 인원 수나 아니면 이제 그 참가자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추가적으로 감면 협의가 또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직위하고 지자체와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저희가 국립시설로 운영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그 인원 수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일단 뭐 사실 무료로 운영되는 거 이외에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할인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홍보 지원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조직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저희가 범정부 사실 그 홍보 시스템이 사실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사실 이번 잼버리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나 홍보 포인트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저희 문체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범정부로 전체 정부 중앙부처가 같이 참여를 해서 홍보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체부의 이제 국민소통실 중심으로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시간에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사실 아까도 저희 발제를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공항공사에서 이게 사실 적정한 시점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 범정부적으로도 뭐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홍보 활동들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급하게 되면 사실 나중에 밀려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문체부 차원에서도 여러 정부 매체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뭐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문체부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저희 보건복지부는 이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관련해서 중점 과제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 대응 및 의료 지원 한 가지라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잼버리 대회가 개최 시기가
지금 8월인 관계로 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발생이 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지금 참여 규모도 한 170개국에서 4만 명 이상이 모이기 때문에 좀 코로나19 확산이나 또 지역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 관리 및 대비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신속한 대응 및 그 의료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저희는 지금 질병청에서 코로나19 등 주요 감염병 예방 대응 및 지원을 위해서 지금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 시나리오 마련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전북대 병원, 그다음에 뭐 거기 부안군, 전라북도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3차에 겹쳐서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지금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한 4월, 5월달에 행사 규모 및 위험도 등을 평가해서 지금 감염병 대응 계획 마련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 상황 발생 시에 대비해서 지금 응급 환자 이송 및 이송된 환자의 응급의료 지원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인력 지원을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행여나 큰 재난이나 다도 사상자 발생을 대비해서 저희가 국가재난 의료 그 지원팀이 디메시라고 해가지고 의사 한 분, 간호사, 응급구조사 한 분, 행정요원 한 분 해가지고 그 병원당 3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북대병원이랑 지금 원광대학교 병원에 지금 디메 팀이 지금 3팀씩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된다면 이런 분들은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관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잼버리 운영 기간 동안 클리닉 운영을 위해서 지금 이동형 병원, 그러니까 좀 저희가 모듈형으로 해서 컨테이너 형태로 해가지고 한 동을 지금 지원하고 프레임으로 된 텐트도 한 동을 지금 지원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감염병 위험도 평가만 대응 계획 수립을 한 5월 달까지 마치고요. 거기에 맞춰서 세부 운영 계획을 6월까지 수립할 것이고 저희가 이동형 병원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서 세부 운영 계획을 6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근데 뭐 감염병 예방 홍보라든가 환자 이송 및 현장 응급 의료 지원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수송 분야 관련 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이게 행사 기간 전후해서 그 대중교통 편을 쟁편하는 문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통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원활한 안내나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을 통해서 안전을 증진하는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잼버리 상품 개발 쪽에서 관광열차 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광열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사 기간에 잼버리 관광열차 프로그램 상품 개발을 검토를 계속 조직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열차라는 걸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대회 조직위에서 지금 전북도하고 협의해서 대회 홍보를 위해서 대회 전에 23년 3월부터 잼버리 영예 프로그램을 전북 지역을 방문하는 영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코레일에서 교육열차라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열차라는 건 원래 이제 정기적인 노선이나 스케줄을 운행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을 때 단체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특정한 지역에 운행을 하는 그런 이제 열차인데요. 이런 열차를 통해서 이제 영예 프로그램이 운영이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예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살려 가지고 우리 이제 잼버리 대회 그 본 행사 기간에도 이 프로그램 경험을 살려 가지고 관광열차 상품으로 좀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관광열차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관광열차 상품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놓은 예전에 이제 한 아세안 정당 정상회담 시에 운행했던 한 아세안 트레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인 이제 관광열차로서 전국을 연결하면서 그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일정한 기간 동안 곳곳을 방문해서 숙박을 하거나 행사를 하고 또 다음으로 이동해서 숙박하거나 행사를 하는 그런 열차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관광 상품은 아니지만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전기 열차나 또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관광 열차가 있습니다. 서해근민 열차나 남도 해양 열차 같은 그런 열차의 객실을 잼버리 전용 객실로 배치하고 객실을 좀 활용하는 좀 방안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검토하는 방향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요가 이제 조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방문하신 분들 참가 신청이 이제 아까 보니까 끝났다고 하는데 좀 관광에 대한 수요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수요를 정확하게 제시해주면 상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차라는 게 관광 열차 자체가 뭐 관광 프로 뭐 가치도 있긴 하지만 열차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을 관광을 할 건가 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먼저 정비하고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열차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참가자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대규모 행사들 한 아세안 행사도 그렇지만 기존 행사들은 뭐 귀빈이나 VIP용 성인용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주 참가자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관광이나 체험학습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와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문객 교통 편의 제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버스는 아마 이제 부안이 잼버리장으로 가는 가장 버스 노선의 핵심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안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타 노선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증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철도에 있어서는 철도 임시열차나 임시열차를 편성한다든가 KTX를 증편한다거나 하는 계획이 있고 또 단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송 예측 자리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차량 증편이나 임시열차 증편 등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 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대규모 인원이 휴가철에 이동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고요. 그때 기본적으로 또 고속도로 전광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교통 정보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휴게소도 관리를 해서 이 잼버리 참가 인력들이 참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나왔던 인천공항이나 공항공사를 통한 그 홍보 문제도 조직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그 정부 지원위원회 중점 과제 하나의 과제를 부여받았고, 그 다음에 새만금 사업 지역에 그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만큼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3개의 사업을 중점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부 지원의 중점 과제 중에 하나인 관광 레저용지 해충 모기 퇴치 작업입니다. 행사장 주변은 관광 레저용지나 환경 생태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그 노출 부지가 현재 조성되어 있고, 이 노출 부지에는 갈대가 자라고 있으며 현재 물고임 등의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환경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해충 모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아울러 물의 고임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행사 진행에 있어서 다소 좀 이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해충 방지 작업과 아울러 제초 작업 등의 환경 관련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청에서는 관계기관인 전북개발공사하고 새만금 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부처의 승인을 받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이 무사히 성사히 확보된다면 내년도에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방제대책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순방해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 잔디 등이 자랄 수 있도록 피부 식생 이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이
대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SOC 기반 시설 등등의 확충을 좀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행사장 접근 개선을 위해서 도로 시설을 앞당겨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남북 도로가 내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개최가 확정된 이후에 우리 청이 공정 관리하고 예산 투입을 앞당겨서 내년 7월에 전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남북도로가 준공되게 되면 군산 지역과 익산 지역에서 접근성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회 참가자들이 고군산 군도 등 관광지에 접근하는 시간도 굉장히 편의성과 함께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사장의 그 안정적 그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작업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과 협조해서 개화 배수지 조성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5만 톤의 그 용수가 공급되면은 충분하게 행사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내년 6월 달에 이러한 상수도 공급 시설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어떤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대안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만금 지역의 이제 그 간척지 등등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그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을 지금 건립하였고 내년 초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간척에 관계되는 역사, 간척의 의미, 간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의 그 관련 전시물이 그 게시될 예정인데요. 대회 참가자들이 간척사 박물관을 이용해서 간척에 의한 그런 사업 등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